김민정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5세 미혼 여성으로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부동산 회사에서 재무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붐비는 거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도 첫 만남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유형의 여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고 깔끔하게 생활하며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는 두 문화 사이의 삶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교민들처럼 살았다. 지난주 회사는 그녀를 업계 세미나 참석차 3일간 뉴욕으로 출장을 보냈다. 이렇게 먼 곳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녀는 이 기회에 최대한 많이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3일은 그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다. 빽빽한 회의 일정, 계속되는 이동, 불규칙한 식사. 그녀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싶을 뿐이었다. 비행기는 저녁 8시에 출발했다. 민정은 창가 좌석을 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4열에 앉기 위해 $40를 추가로 지불하기까지 했다. 그 자리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조금 더 넓고 조용한 좌석이었다. 그녀에게 그 자리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비행기 벽에 머리를 기대고 책을 펴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녀처럼 많은 이민자들이 본능적으로 형성하게 된 단순한 자기 방어 방식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JFK 공항에서 산 소설책이 들려 있었다. 3일간의 회의 동안 단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다. 이제야 자리에 앉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앞좌석 밑에 작은 가방을 놓고 비행기표, 이어폰, 짐 열쇠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다.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싣느라 서로 밀쳤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통화를 서둘렀다.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앞으로의 5시간 비행이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까만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행기 좌석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타지에서 삶이 겸손과 조심스러움을 요구하고 공정을 요구하기보다 문제를 피해야 할 때가 더 많을 때, 그 좌석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선택했다. 돈을 지불했고 이메일로 3번이나 확인했으며 표를 인수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비행기는 한 대형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에어버스 구형 기종이었지만 여전히 남북 노선을 꾸준히 운항하고 있었다. 민정은 이 항공사를 수십 번 이용했다. 승무원들의 습관도 간식이 언제 나오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예약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만 바랐다. 그날 밤 그녀는 어떤 이상한 김새도 느끼지 못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비행기에 올랐다. 지상 직원은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했다. 승무원은 마지못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스쳐보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아이들 소리가 어렴풋이 발렸고 한 나이든 남자가 짐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며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모두 평범한 비행기 안의 일상적인 소음이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끝났을 것이다. 그 남자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민정은 처음에는 그를 의식하지 못했다. 구두 소리가 좌석 옆에서 멈췄지만 누군가 자리를 찾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이윽고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이미 답이 정해진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번쩍이는 시계를 찬 중년의 백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하얀 스웨터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봉제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잠시 쳐다본 뒤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딸이 고소공포증이 있어 창가에 앉아야 하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는 조용해야 하고 다독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치 호텔 접수원에게 말하듯 부탁의 기색도 허락을 구하는 말도 없이 자신이 돈을 내고 산 좌석에서 낯선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민정은 침묵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빠르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VIP 고객일 수도 특권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이 좌석에 돈을 지불했고 양보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라기보다는 얕보이고 있다는 느낌. 단지 조용하고 저항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아시아 여성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논쟁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떤 위선적인 이유로도 자리를 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차분한 눈빛으로 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요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상대방이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선의의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녀 옆에 비어있는 통로 쪽 좌석을 가리키며 딸이 창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락을 구하는 말도 교환의 여지도 없이 오직 강압적인 목소리만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좌석은 예약했고 확인 영수증도 있으며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감정적인 격앙은 없었지만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이것은 그녀가 산 좌석이라고. 남자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것에, 특히 아시아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의 태도에는 민정의 거절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중에 그의 가죽 가방에 달린 수화물 태그를 보고 알게 된 그의 이름, 리처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 그는 민정처럼 평범한 외모에 동행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충돌을 피하는 것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녀 역시 그랬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녀는 피곤했고 3일 연속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돈을 내고 산 평온함이 필요했다. 리처드는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딸이 중간 좌석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행 내내 아이를 불안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정의 인내심 위에 돌멩이처럼 얹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 좌석을 샀고 좌석이 그렇게 큰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미리 예약했어야 했다고 되풀이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리처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마치 관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허공에 대고 말했다. 그는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공감할 줄 몰라서 정말 슬프다고 했다.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주위에서 힐끗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민정은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기내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조용한 관찰 같았다. 그녀는 마치 모두가 이 압박 앞에서 자신이 무너질지 지켜보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리처드는 헌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도덕을 언급하고 책임에 대해 말하며 어른은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려한 단어와 위험 있는 말투를 사용했다. 하지만 민정에게 그 말들은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설득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슈퍼마켓에서, 은행에서, 회사 회의에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다. 누군가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단순히 백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느끼게 만드는 상황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침묵 속에서 물러나는 모습, 문제를 피하려는 회피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했다. 누구나 맞설 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다.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리처드는 말을 할수록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며 상황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민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무릎 위 책에 가볍게 손을 얹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 않도록 집중했다. 그녀는 좌석 하나 같은 사소한 일이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처드에게 이것은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권력 과시의 장이었고 그는 그녀 같은 사람이 감히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정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말이 아닌 굳건함으로 시험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매 순간이 인내심을 베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떠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3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고향에 돈을 보내는 교민들을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때때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 머물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정이 앉아있는 좌석 주변을 감싸던 침묵은 점점 커지는 리처드의 목소리에 깨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간청하는 듯한 기색이 아니라 비난조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간접적인 비난처럼 그녀를 향했다. 그는 오늘날 사회가 동정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어린아이조차 예전처럼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미 긴장된 공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민정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들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다. 몇몇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외모와 국적만으로 감시당하고 평가받는 느낌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들 대부분은 누가 옳고 그른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으며 단지 방해받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것도 이해했다. 리처드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한 승무원이 나타났다. 중년의 미국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에밀리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다가와 전문적인 목소리로 간단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민정이 입을 열기도 전에 리처드가 끼어들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어린 딸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려는 것뿐이며 정중하게 제안했지만 터무니없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은 후 민정에게 돌아서서 이 자리를 예약한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예약한 좌석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확인했다. 더 이상의 세부 사항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에밀리는 리처드를 다시 쳐다보며 민정이 예약한 좌석을 지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모든 승객은 자신의 좌석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알렸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 같았지만 리처드는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제안이나 간접적인 비난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규칙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어른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친절함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남은 드문 가치라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정에게 동정심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웠다.
단지 좌석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를 거절한 사람으로. 민정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떤 반응이든 왜곡되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적절한 때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약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를 무겁게 짓누른 것은 리처드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변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승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난처함을 감추지 못한 채 힐끗거렸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원만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에밀리는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침착하고 정중한 어조로 항공사는 다른 사람의 요구 때문에 승객을 예약된 좌석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처드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고객은 항상 오르며 항공사는 고객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해야 하고 자신에 따른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혼자 앉은 여자는 겁에 질린 아이의 필요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정은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리처드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암묵적인 가정 때문이었다. 그녀가 양보해야 하고 문제를 피해야 하며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 그녀의 거절이 용납할 수 없는 반항적인 행동이라는 것. 자신의 것을 지키는 행위가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녀는 단지 자신이 아시아인이고 여성이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가 자동으로 물러서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리처드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한마디 한마디가 공격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매 순간을 이용해 자신을 흔들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의 말이 나올수록 그녀의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같은 사람이 압박과 위선으로 바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다. 에밀리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리처드가 계속해서 다른 승객을 방해한다면 기장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리처드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실패를, 특히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아시아계 여성 앞에서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리처드는 포기하지 않았고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에도 대비하고 있었다. 민정은 에밀리의 경고 후 리처드가 잠시 물러서자 침묵을 지켰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맞받아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리처드가 한 말들은 여전히 머릿속 어딘가에서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흘려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논쟁에서의 패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는 듯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정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 몇몇 회피하는 눈빛, 의미를 알 수 없는 몇몇 고갯짓을 분명히 느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녀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 수동적인 중립이 그녀를 옳고 그름, 이성과 감성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리처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는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녀를 직접 비난하는 대신 공동체에 호소하는 듯한 말들로 도덕적 관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현대사회가 인간애를 잃어가고 있으며 모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아무도 서로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들은 마치 동맹을 찾으려는 듯 누군가 일어나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듯 그렇게 해서 민정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려는 듯 던져졌다. 다시 한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반박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당한 행동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합법적인 권리를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그 침묵이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해야 했다.
에밀리는 여전히 근처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정은 그 존재가 마치 조용한 지지처럼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바로 에밀리의 존재 때문에 리처드는 계속해서 방향을 틀 방법을 찾았다. 그는 항공사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고객 서비스가 형편없고 비행에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민정은 그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동의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았다. 그저 슬펐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서 슬펐다.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뒤바꾸는지 본 적이 있었다. 단 몇 마디 말, 눈빛, 몇 가지 가정만으로 누군가를 침묵하고 물러서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보통 침묵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 같은 사람들이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아시아인들은 항상 덜 드러나고 덜 저항하고 덜 요구하는 방식으로 융화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부터 그것을 일찍이 배웠다. 슈퍼마켓에서 새치기를 당했을 때, 사무실에서 이름이 잘못 불렸을 때, 누군가 그녀의 억양을 농담 삼아 말했을 때 억지로 웃어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매번 그녀는 그냥 넘어갔다. 일을 크게 만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 이번에 진다면 마지막 남은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 느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좌석을 지키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이 한 공동체 전체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느낌. 그녀는 누구를 대표하지도 누구를 대신해 말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이번에 물러선다면 그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고개를 숙인다고 믿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피해자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말하며 믿을 수 없는, 비정한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바쁜 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양육의 압박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딸이 평온한 비행을 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야기들은 교묘하게 배열되어 동정심을 유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 민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는 수많은 면접, 회의, 원어민과의 토론에서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말을 제어하는 법, 감정을 숨기는 법, 침착함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좌석을 그리고 노력으로 산 침묵을 지켰다. 기내에서 몇몇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리처드를 쳐다보았다. 뒤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젊은 여성은 민정을 힐끗 쳐다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편들지 않았지만 침묵의 위치는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리처드에 대한 동의의 침묵이 아니라 의심과 난처함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민정은 자신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칭찬받을 필요도 박수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계산적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리처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더 이상 일반적인 난처함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에밀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정은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고 긴장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의 존재를 느꼈다. 편드는 것도 감정적인 개입도 아닌 원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였다. 에밀리는 리처드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줄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그녀는 승객이 예약한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으며 항공사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리처드는 팔짱을 끼고 즉시 비꼬는 태도로 반응했다. 그는 규칙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고객 서비스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밀리가 옳은 일을 하고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며 전문성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들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강한 요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정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리처드가 딸을 위한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복종, 고개를 끄덕이는 것,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지위에 대한 증거였다. 에밀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녀는 항공사가 모든 승객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리에서 강제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모든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다. 민정은 에밀리의 태도 변화를 보았다. 처음에 중립적인 승무원이 아니라 이제는 저 불쾌한 승객으로부터 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리처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극적인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 승객들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비꼬는 투로 물었다. 성인 여성이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질문의 형태로 위장된 가정을 계속해서 내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정을 다른 사람들 눈에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민정은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공격당해서가 아니라 그가 군중의 관심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이곳은 작은 무대였고 그는 관객들 앞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민정이 그 좌석에 돈을 지불했으며 아무도 그녀를 강제로 떠나게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긴장으로 굳어진 공기를 가로지르는 한 줄기 바람 같았다. 리처드는 휙 돌아보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그 남자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리처드와 다시 마주섰다. 그녀는 그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소란 행위를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리처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과 오늘날 사람들의 냉담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정은 마음속에 피로가 서서히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지쳐서가 아니라 아무도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단순한 것, 즉 자신이 예약한 좌석을 지키느라 기진맥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나지 않았다. 그저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이 슬펐다.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리처드를 돌아보았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안경 쓴 여성이 작게 말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게 좋을 텐데. 민정은 돌아보지 않고도 그 말을 들었다. 그 속삭임이 그녀를 통쾌하게 하지는 않았다. 단지 어느 정도 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에밀리는 리처드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그 목소리에는 건조한 명령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랐음을 아는 사람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리처드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는 민정을 돌아보며 그의 다음 말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자기 딸을 그녀 옆에 앉히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고 에밀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리처드가 계속한다면 승무원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내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몇 박자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리처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한마디를 더 던졌다. 그녀 같은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그때 몇 좌석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일어나 에밀리를 향해 똑바로 말했다.
민정은 잘못이 없으며 누구나 자신이 돈으로 산 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그 단순한 한마디가 마치 결정타 같았다. 에밀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아가 무전기로 보고했다. 민정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리처드의 비방이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져도 더 이상 기내에서 울려 퍼지는 유일한 진실은 아니었다. 리처드는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조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전처럼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비난의 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민정을 향하고 있었다. 그 속삭임은 공개적인 소란으로 간주될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마치 얇고 불쾌한 연기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행동에 너무나 익숙했다. 고발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돌아보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가 그것을 다시 소란을 피울 빌미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자신이 옳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난 일의 전말을 다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바뀐 것은 분명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가 자리를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몇몇 사람들은 공감의 몸짓을 보내기 시작했고 조용한 시선들은 더 이상 판단의 색을 띠지 않았다. 몇몇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리처드를 힐끗 쳐다보았다. 민정은 그들이 말로 표현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더 이상 그가 꾸며낸 피해자 이야기에 속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에밀리와 수석 승무원 데이비드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리처드가 앉은 좌석 근처에 서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다. 그들의 존재는 그와 민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패 같았다. 그녀는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들이 강경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그 공간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의 존재는 누구도 괴롭힘을 당할 때 완전히 방치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리처드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이번에는 민정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 더 크게 말했다. 그는 그녀가 이기적이며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있고 모두가 그녀처럼 무감각하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증오와 편견으로 날카롭게 갈린 칼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 다른 감정도 들었다. 그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그의 딸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에 너무나 익숙한 듯했다. 민정은 앞을 바라보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통로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한 중년의 미국인 여성이 돌아서서 리처드가 방금 한 말은 터무니없으며 민정은 자신이 돈을 내고 산 좌석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빠르지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그녀 주위를 맴돌던 암묵적인 옹격의 연쇄를 끝내는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다. 리처드는 몇 초간 입을 다물었다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대며 반박했고 모든 일을 예측할 수는 없었으며 자신의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익숙한 문장으로 말을 맺었다. 이제는 어린아이 하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주변의 얼굴들은 이전처럼 동정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민정은 마음속으로 잔잔한 물결이 있는 것을 느꼈다. 만족감이나 승리감이 아니라 자신이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가벼운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조용히 물러서고 문제아로 보이고 싶지 않아 양보했던 때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리에 남았고 그것은 비록 작지만 하나의 진전이었다. 에밀리가 이번에는 민정에게 짧은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에밀리나 데이비드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오른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뒤쪽에 한 젊은 남성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저분은 저기 앉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아무도 리처드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정적에 휩싸인 공간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듯 했다. 민정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계속 주시하면 그가 또다시 싸움을 갈 빌미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펴놓았지만 한 줄도 읽지 못한 책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조종실에서 비행이 곧 시작될 것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민정 옆에 앉아있던 이전까지 아무 말도 없던 아이든 여성이 이때 살짝 몸을 기울여 작게 말했다. 학생이 옳은 일을 했어.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 민정은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미소 지었다. 칭찬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실랑이가 오간 하루 끝에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 무시당하고 강요당하고 침묵당했지만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지킬 기회나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 비행기에서의 이 작은 이야기가 침묵이 항상 해결책은 아니며 때로는 자리를 뜨지 않는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가 강력한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다. 기내 방송이 막 끝나고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리처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정은 쳐다보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움직임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 같은 사람에게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일 테니까. 그녀는 그에게 계속할 어떤 이유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다. 리처드는 그녀의 좌석줄로 다가와 바로 옆에 서서 낮지만 충분히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자랑스럽겠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반응을 어떤 것이든 다시 대결을 촉발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거기 앉아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군. 하지만 우리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안 그래? 민정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리처드가 꾸미려는 말장난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자리를 바꾸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항복, 고개를 숙이는 모습, 머뭇거리는 사과, 혹은 적어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뒤쪽에서 에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처드에게 자리로 돌아가라는 요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민정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긴 단호함을 똑똑히 들었다. 리처드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고민하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석 승무원 데이비드였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었다.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할 겁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감쌌다. 민정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불쾌함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나거나 폭발하기 전에 짧은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리처드는 돌아서며 그녀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흔적을 남겼다. 민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깊고 느린 숨을 한번 들이쉬었을 뿐 마음속 깊이 피로감이 스며들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근처에 서서 잠시 더 상황을 지켜보았다. 민정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적이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리처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 작게 근처에 몇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가 무시할 수 없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데이비드는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다. 민정은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지만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리처드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녀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가 이 비행기에서 내리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그저 그가 조용히 앉아 강요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다. 몇 분 후 조종사로부터 한 승객이 직원의 협조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민정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리처드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주저함 때문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이 필연적인 결과이며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깊은 이해 때문이었다. 리처드는 요구에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데이비드가 바로 뒤를 따랐고 에밀리는 민정 근처에 남았다. 그녀는 만약 그가 또 당신을 방해하면 즉시 알려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한마디 했을 뿐이다.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이 흐르고 객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민정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따라가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은 기억 속에 간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더 이상 공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은편 좌석의 한 여성이 몸을 기울여 작게 말했다. 옳은 일을 하셨어요. 민정은 대답 없이 가볍게 미소만 지었다. 또 다른 사람, 녹색 후드티를 입은 한 젊은 남성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은 작은 반응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방어할 필요 없이 허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승리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일을 다시 생각하며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온화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문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약 오늘 한 걸음 물러섰다면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권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지킬 권리,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녀는 1년 전의 자신이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을 했다. 그리고 비록 피곤하고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구르기 시작했다. 민정은 거의 1시간 동안의 긴장을 겪은 마음을 엔진의 규칙적인 소리가 달래주도록 몇 초간 눈을 감았다. 잠들지는 못했지만 점차 돌아온 침묵 덕돌에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더 이상 논쟁 소리도 비난의 말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큰 비가 쏟아진 후 축축하지만 맑은 공기를 남긴 것 같았다. 잠시 후 통로 건너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정말 굳건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민정은 고개를 돌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색 두꺼운 재킷을 입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여성은 말을 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했을 텐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리를 지켰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모든 것이 이미 명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 여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걸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다. 기내는 점차 평상시의 리듬을 되찾았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승객들에게 물이나 간식이 필요한지 물었다. 민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떨쳐낼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 안에 무언가가 방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명확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다. 해외에서 여러 해를 산 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몇 시간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다. 민정은 뉴욕에서 가져온 책을 폈다. 페이지 위의 글자들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더 천천히 읽었다. 눈이 피로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마일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길을 막 지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침묵을 선택했던 다른 때를 생각했다. 누군가 줄을 서 있는데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 동료가 회의에서 그녀의 말을 끊었을 때, 한 서비스 직원이 그녀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르게 대우했을 때, 그 수많은 순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웃으며 지나쳤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리를 지켰고 그것이 그녀를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게 만들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에밀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였다. 그녀는 몸을 숙여 민정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처리한 당시에 정말 감탄했다는 말도 하고 싶어요. 민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에밀리는 떠났고 민정에게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안도감이 남았다. 편들어 주어서가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승객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았다. 앞쪽에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떤 사람은 미소 지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용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민정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것을 느꼈다. 기쁘지도 화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짙고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뿐이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환영하거나 안부를 물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칭찬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고요함 속에 오래 앉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수함을 찾는 곳으로 막 들어섰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아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저 세 줄 뒤에 앉아 있었는데 다 봤어요. 민정은 잠시 멈칫했다가 가볍게 웃었다. 고마워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 여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언니처럼 용감하지는 못해요. 특히 우리가 소수자일 때는요. 민정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가방끈에 손을 얹고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감사함인지 안도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그녀는 수화물을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공항문을 나섰다. 뒤에서는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작은 한 장을 닫았다. 아무도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끝까지 써야 할 그런 장을.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방에서 민정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을 책장에 꽂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기 몇 줄을 쓰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이내 멈췄다. 세부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을 테니까.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것의 무언가를 진정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은 몇 줄을 타자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을 때 누구도 침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녀는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을 지켜야 할 때의 피로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것들을 지켜낸 순간들로부터 한 사람은 넓은 세상 속에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란 크게 소리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지 않는 것에서 온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이야기는 더욱 빛날 거예요.